계속해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효식 전 합창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가에 폭탄이 잘못 떨어지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전에 군에도 몸을 담으셨던 입장으로서 이번 사고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네, 일단 한마디로 충격적입니다. 예. 육군이나 또는 공군이 포사격이나 공군의 그 폭격 훈련을 할 때 표적이 아닌 곳에 그 탄을 떨어뜨린다거나 또는 민가 가까운 곳에 민간인이 피해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격을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가장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평소 육군이나 공군이 자주 훈련을 하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익숙한 지형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이 정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일단 공군 측에서는 전투기 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발생한 사고다라고 조사 결과를 내놓긴 했습니다. 일단은 지상에서 USB에 좌표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전투기에다가 그걸 다시 입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이뤄졌다.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1차적으로 공군이 사고 원인을 발표를 했는데 예. 조종사의 착오, 예.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숫자를 착각해서 잘못된 수치를 입력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수치 입력이 일회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략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활동을 보게 되면 한 3번 정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3번의 기회 동안에도 이게 걸러지지 않았고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아쉽고요. 또 공군은 이 비행기는 조종사 한 명이 타는 그 전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조종사 혼자가 어렵다면 누군가가 다시 한번 그런 그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줬으면 좋았을 그렇죠.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좌표를 입력하고 나서 그걸 점검할 기회가 3번 정도 더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투하 직전에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투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예. 투하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서 예. 아마 그 공군이 세부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요. 그 어제 전날,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동일한 지형에서 당시에는 실탄이 아닌 연수탄을 가지고 동일한 지역에서 일종의 예행 연습을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표적지에다가 연수탄을 떨어뜨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은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다음 날은 전혀 다른 곳에다가 그 폭탄을 떨어뜨리고 조종사는 왜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문사항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군이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일단은 1번 전투기가 4발을 오폭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전투기 조종사가 또 4발을 오폭을 한 상황입니다. 8발이 총 오폭이 된 상황인데 이번 전투기 조종사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번 조종사가 1번에 따라서 지시를 해서 이거를 따라서 또 오폭을 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민간인으로서는. 어떤 네. 상황이었다고 보세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투기 2대가 이제 편대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1호기, 2호기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호기가 먼저 비행을 가고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호기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실제 훈련 현장에서는 1호기와 2호기가 거의 동시에 같은 속도로 옆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1호기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2호기가 어떤 행동을 수정하고 이럴 여건이 예. 안 되고 거의 동시에 실시간 2대가 동시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탄을 투하하기 전에 분명히 그 1호기 조종사와 2호기 조종사 간에 어떤 교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교신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민가에 떨어진 MK82 폭탄, 마크 82 폭탄은 이 얼마나 위험한 폭탄이고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는 폭탄인가요? 전쟁 영화를 보거나 하면 현재 이제 우리 군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폭탄이 되겠습니다. 예. 보통 적의 어떤 건물, 시설, 그러니까 주요한 건물이나 시설, 교량 등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9 자주포 있지 않습니까? 예. K9 자주포탄 한 20발의 위력과 이 MK82탄의 네. 위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게 지상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폭파 분화구가 구덩이가 약 직경 8m 정도 생기는 것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뭐 파편 같은 것들이 인근으로 날아가게 되면 흔히 뭐 축구장 한 개 정도의 면적 정도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폭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군 당국이 사고 발생 약 100분 만에 오폭이다라고 발표한 걸 두고서도 너무 늦게 늑장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비판을 받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어제 그 훈련 현장에 그 전날은 비행기가 그 승진 훈련장에 들어와서 연습탄 폭격을 했는데 어제 당시에는 그 2대의 비행기가 그 훈련장에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을 간 거죠. 예. 그러면 지상에서 그런 전체적인 훈련을 통제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볼 때는 예. 오기로 돼 있던 비행기가 오지 않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해야 됐던 것이고 또 당시 포탄이 뭐 육군의 포병 사격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이 해서 원인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해당 지역 군부대에서 정확한 그 포사격 훈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 파악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공군에서는 조종사의 어떤 그 표적 입력 착오였지만 네. 그런 개인의 잘못보다는 어떤 훈련 전체에 대한 어떤 통제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오폭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군 지도부에 공백이 생겨서 군 기강이 해이해져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부터 뭐 공군은 아니지만 육군은 또 주요 지휘관들이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군 내부에도 영향을 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 기강 측면에서도 뭔가 이게 경각심을 이완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오폭 사고와 관련해서 엄효식 전 합참공보실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